네, 안녕하세요. 웰스 밀레니얼 피터입니다. 어, 제가 요새 좀 많이 바빴어요. 뭐 요새라고 하긴 그렇고 요 몇 달간 좀 많이 바빴는데 뭐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이제 투자 쪽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주식과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치킨집을 하나로 오픈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자주 못 올렸는데요. 6월에 부동산 6월 동향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7월은 안 올렸죠. 그리고 지금 8월 달 거를 올리게 되었는데, 사실 8월에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9월에 올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해서 이제 저희 채팅방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제가 주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9월에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 아마 부동산 시장은 바닥, 그리고 혹은 어, 바닥인 상태로 이제 뭐 질질 끄는 거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런 횡보하는 기간이 한 내년 3월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고객분들한테 3월 달에 제가 요거 채팅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부동산 채팅방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3월 28일 날 제가 공지사항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자, 긴급 공지. 그래가지고 현재 집에 재융자를 안 하신 분들 중에 에쿼리가 쌓여 있거나 신규 분양을 받은 것이 올해 클로징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 현금을 마련해 두시거나, 그러니까 지금 추가 현금을 마련해 주시거나 재융자를 반드시 미리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프리홀드 집값이 매우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여기다가 또 쓴 거 하나는 여기서 콘도는 예외 사항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콘도의 경우 캐시플로우가 이분되는 지역은 하락폭이 매우 제한적일 거라 생각됩니다. 현 시간부로 당분간 4, 5년 후에 완공되는 프리컨스트럭션을 제외한, 그렇죠, 신규 분양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투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3월에 공지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던 게 3월 27일 일요일 전날이 3월 26일이네요. 3월 26일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친구도 금리 오르고 모기지 받기 힘들어지면 렌트비 올라가 줄 거예요. 렌트비가 오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한테 네, 렌트비 관련해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채팅방에 있으신 분들한테. 그리고 저는 애초에 부동산 투자용으로 물건을 구입을 할 때 현금 흐름을 가장 먼저 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집값이 떨어지건 오르건 뭐 전혀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현금 흐름 자체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둔 상태에서 지금 렌트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렌트비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저를 통해서 구매를 하신 분들은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저는 콘도 값은 하락이 제한적일 거라고 봤고요. 프리홀드는 집값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그 이유는 결국 이렇게 금리 오르고 어쩌고저쩌고 되는 시장에서 first time 홈바이어들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모기지가 그만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모기지가 그만큼 안 나오면은 살 수 있는 집 자체를 더 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금리 오르기 전에 뭐 100만 불 정도의 이제 프리 어프로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뭐 한 뭐 한 90만 불 혹은 80만 불 이렇게 프리 어프로벌이 나올 그런 거죠. 금액 자체가. 그리고 매달 내는 모기지 금액도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 뭐 예를 들어서 1밀리언 모기지다 그러면 거의 뭐 4, 5천 불 뭐 이런 것들이 뭐 6, 7천 불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가격을 조금 타협을 봐가지고 저렴하게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홀드가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콘도는 많이 안 떨어진 이유는 콘도는
렌트비를 받아서 투자로 돌리는 인베스터가 많은 유형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렌트 값이 버텨주면은, 그러니까 렌트 값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콘도 값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콘도들이 많이 떨어졌죠. 렌트비가 빠지니까 콘도 값도 같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학습 효과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봐왔으니까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뭐 금리가 오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사게 되는 사람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그리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살려고 하는 시기를 늦추는 사람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렌트비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자가 많은 콘도의 경우에는 집 주인들이 렌트비를 무조건 더 많이 올려받으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렌트비가 현금 흐름을 안 맞춰주는 친구들은, 투자자들은 팔아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운타운에 지금 뭐 원베드 렌트비 2,300인가 그러죠. 근데 콘도 가격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보세요. 뭐 110 찰스, 원베드에 파킹 포함해가지고 73만 불. 그리고 45 찰스 원베드 63만 불. 원베드 58만 불. 뮤추얼에 원베드 54만 불. 콘도 가격 자체가 그렇게 막 오른 건 아닌데 렌트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렌트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3월에 예상한 그대로 금리가 오르고 나면 어떻게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그림대로 왔죠. 그 그림대로 왔어요. 예, 그 그림대로 왔어요. 그리고 음, 뭐 저랑 이제 계속해서 딜링을 하시거나 저희 채팅방에 계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코로나 때도 다운타운 이제 콘도 빠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풀릴 때쯤 되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저가 매수를 작년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타운하우스나 뭐 프리홀드 같은 친구들도 제가 구입을 말렸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구입을 하지, 되도록이면 비싼 친구들 구입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제가 뭐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항상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요새 이제 사실 오늘 이게 비디오를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요새 보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뭐 시장 근황, 뭐 본인이 생각하는 뭐 줍줍을 해야 할 시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쭉 쓰셨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저 프리홀드가 내려가봤자 1밀리언이니까 지금 사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놨는데, 투자나 매매는 그러니까 본인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느낌도 있을 수 있죠. 뭐 어느 정도는 본인의 의견도 들어가고 뭐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리얼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업 자체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그 돈의 주체가 매매가 일어나야 그분들은 돈을 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사야 되는 시기입니다라고 막 해가지고 이사를 간다. 그러면은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면 매매가 일어나죠? 그럼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결정이 옳았냐, 옳지 않았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뭐랄까, 시장,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하든 아니면 본인이 프라이머를 들어가든 살든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해서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된 사람들의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2020년부터 나오던 말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나오던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다운타운 원베드 콘도 밀리언 간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다운타운 스퀘어풋당 2,000불, 3,000불 간다. 다운타운 원베드 렌트비 4,000불, 5,000불 간다.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래요. 리얼터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다운타운의 원베드룸 80만 불짜리를 팔아 제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리세일이랑 괴리감이 얼마나 납니까? 뭐, 뭐 그냥 간단히 찍어드려요? 지금 원베드 이래요. 다운타운에 원베드가 5, 60만 해요. 5, 60만 해요. 그리고 요거 중고 2 플러스 1이에요. 네, 이렇습니다. 지금 이 가격 2 플러스 1 거의 1000 스퀘어 피트는 요런 집 가라지까지 달린 거 요런 집 분양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거의 뭐 1.67 밀리언 달라 그럴 거예요. 뭐 그것도 싼 건가? 1.8 밀리언 달러 스퀘어 피트 한 2,000불 달라 그러나?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들과 리세일을 사야 되는 사람들 그 둘 중에서 이제 좀 헷갈리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얼마가 될 거니까 사세요. 이런 말로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제가 8월 시황을 알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러이러하니까 저 잘났어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동영상을 보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부동산 리얼터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세일즈업이에요.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라고 말을 할 정도면은 어, 예를 들어서 3월에 금리가 오른다라고 했으면은 애초에 1월, 2월, 3월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한테 매매를 자제를 시켰어야죠. 그게 전문가죠. 그리고 딱 3월에 금리 오르면서 집값이 막 떨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보이면은 그때부터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죠. 자, 지금 모기지가 오를 테니까 이러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추후에 돈이 필요하실 것 같으면 미리 재용자를 받으세요. 뭐 미리 뭘 하세요. 그걸 그걸 다 미리 알려줬어야죠. 미리 알려줬어야죠. 음, 저는 제가 투자의 전문가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적어도 사람들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될 거는 될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냥 단순히 3월에 공지만 올린 게 아니고요. 저는 한다면 합니다. 제가 3월에 금리가 오를 줄 알고 미리 2월 25일 날부터 재융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을 담보로 1.12 밀리언을 뺐고요. 이 친구 B랜더예요. 금리를 3.09로 해가지고 픽스로 빌렸어요. 미리 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 14일 전에 펀딩이 끝나도록 이렇게 돈을 빌렸습니다. 요 빌려서 뭐 했냐? 지금 현금으로 거의 한 70% 갖고 있습니다. 왜? 저는 이 돈으로 이제 줍줍 할 거거든요. 진짜 그분들 말대로 줍줍 할 거예요. 언제 줍줍을 할 거냐?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월에 금리 오르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금리가 그때 딱 오르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금리가 더 앞으로 더 올라야 되는지 혹은 금리가 이대로 갈 건지 아니면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는지 요 분위기를 봐야 돼요. 요 분위기를 보고 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진입을 그러니까 투자에 진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그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뭐 집값이 싸니까 뭐 줍줍하세요 뭐 이런 말은 진짜 뭐 눈대중으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생선 파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소린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절주절이 말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여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동산 시황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음, 동쪽에 피커링이죠. 이제 타운하우스들이에요. 프리홀드 타운하우스들이 뭐 70만 후반부터 이 친구 새집 엔드타운이죠. 80만 초까지
다양하게 지금 물건이 나오고 있고, 좀 오래된 디태치 하우스 같은 경우 더블 가라지인데도 불구하고 1밀리언 이하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프리홀 타운하우스 보시면 투베드, 투베스, 뭐 원가라지인데 64만 불, 굉장히 싸죠. 뭐 오래되긴 했어요. 예, 오래되긴 했고 위치를 좀 타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요런 이제 에이젝스에 있는 더블 가라지 같은 경우도 땅 사이즈가 예, 요렇게 크거든요. 근데 레노베이션 이렇게 다 해놓고 뭐 1.2 밀리언, 그리고 한국 분들이 많이 가셨던 윗비 한번 볼까요? 윗비도 더블 가라지 1.1 밀리언, 완전 새 집 같은 네, 요렇게 레노베이션 이렇게 잘 해놓고 예쁘게 해놓은 집들 뭐 90만 불. 그 위에 볼까요? 예, 타운하우스 80만 불. 여기 타운하우스 이 집도 뭐 80만 불. 그러니까 다양해요. 뭐 타운하우스 70만짜리도 있어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동쪽의 집값이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그 빠진 데는 그러니까 동쪽만 많이 빠졌냐? 아, 절대 아닙니다. 여기 메이플 지역, 한국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메이플 지역 볼게요. 1.5 밀리언 더블 가라지입니다. 안에 예뻐요. 네, 레노베이션 싹 돼 있죠? 그리고 1.4 밀리언 더블 가라지 반이에요. 괜찮죠? 안에 멀쩡합니다. 1.4 밀리언이에요. 세미? 네, 1 밀리언이죠. 괜찮아요, 내부도. 이 친구는 조금 새 집인가? 예, 조금 더 멀쩡해 보이네요, 집이. 이 친구 1.8 밀리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반 지역도 엄청나게 빠졌어요. 이런 집들이 원래 얼마 있냐면요. 2020년 볼게요. 2022년. 여기는 타운하우스가 뭐 3스토리 타운하우스 뭐 1.5 밀리언. 2022년 2월에 가장 비쌀 때 팔렸죠. 1.6 밀리언. 이 집은 뭐 레노베이션도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는데 1.7 밀리언이네요. 그리고 뭐 더블 가라지 해가지고 조금 뭐 큰 집이다 싶으면은 2 밀리언 넘었죠. 이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 빠진 거예요. 동쪽만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다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황, 그러니까 이게 지금 8월을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 9월은 어떻고 10월은 어떻고 뭐 결국엔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고 싶은데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어. 사고 싶은데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본인이 프라이머리 홈,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산다 싶으면은 모기지가 최대로, 그러니까 금리 상관없어요. 모기지 금액이 최대로 적게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는요. 금리가 높아서 모기지 페이먼트가 높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단기예요. 금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높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길어봤자 1, 2년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계속 높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내려가는 거를 생각을 하고 모기지 금액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모기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1밀리언짜리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 최대한 뭐 싸게 하는 거죠. 아무리 마음에 드는 집이 있고 뭐 해도 그냥 한 90만 혹은 뭐 95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조금 아낍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낀 그 모기지 금액을 집을 수리하는 데 쓰세요. 예, 그리고 이 금리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집값이 많이 오를 거예요. 집값이 오르고 나면 본인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돼요. 그때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모기지를 더 받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예. 오케이. 그러면 오늘 그 8월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뭐 한 9월이나 10월에,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올리고 나면 뭐 몇몇 분들한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저 사람은 뭐 리얼터도 아니면서 뭐 부동산 좀 아는 척한다. 혹은 저 사람은 뭐, 뭐 자꾸 이렇게 리얼터를 안 좋게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음, 더 뭐랄까 모든 면에서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사세요 사세요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손님들이 돈을 잃어버리면은 제 회사 망해요. 저는 투자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수익이 1순위입니다. 오케이.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